그 탈모약의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게 네. 말씀드려 볼까요? 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일 흔한 것은 성욕구의 저하입니다. 그 야동 열심히 보라 그럽니다, 저는. 내가 머리가 하나도 없으면 그럼 못 하는 거네? 예, 뒷머리 없으면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할 수는 없나요? 안 돼요. 자기 거만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탈모 치료제의 어떤 건강보험 네. 저희 업계에서는 뭐 좀 불필요하지 않나?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머리카락에 관한 지식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발 이식으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의사고요. 올해 25년 차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모발 이식을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은 복 많이 받으신 거예요. 등모등모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장님의 말만 잘 들으면 우리가 이 머리카락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엄마 말하고 제 말만 들으면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좀 탈모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인 분들 얘기를 좀 내가 어느 정도면은 병원 가면 좋을까요? 유전 탈모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먹는 약이 있고요. 모발 이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예. 약은 무엇이냐면 남성만 먹을 수 있고요. 가능한 어린 나이에 드실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약은 먹어서 나진 않아요.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먹는 약은 유전 탈모의 진행을 멈추거나 천천히 만드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살 때 우리 집에 유전 탈모가 있고 내가 빠지네? 그럼 빨리 먹으면 그 나이대로 어느 정도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죠. 30살 때 먹으면 그때 모습으로 버텨나가는 거고. 20살부터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중고등학생들도 심한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권하진 않으시지만. 뭐 약을 먹어서 좋을 건 없죠. 근데 정말로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게 중고등학생인데 외모 요즘 신경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머리숱이 없고 그러면 막 놀림받고 이러면 얘 마음이 어떨까요? 참고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너무 학생들 뭐 말하는 거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상담은 받으러 데리고 가주는 그런 결단, 용기, 친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약을 빨리 먹는 게 좋아요. 네. 최대한 초기 단계에서 스톱시키면 예.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45, 50살 네. 요때까지 약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 이후로는 우리 몸이 노화가 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유전 탈모도 많이 느려져요. 그래서 약 용량을 줄이던가 먹지 않아도 돼요. 20살부터 네. 예를 들면 환갑이 될 때까지 네. 그 약을 계속 꾸준히 복용해도 문제가 네. 없다. 모든 약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들과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무게를 비교해 봤을 때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 그 탈모약의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게 네. 말씀드려 볼까요? 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네. 국민 부작용이기 때문에 제일 흔한 것은 성욕구의 저하입니다. 하고 기능의 싶지가 않아요. 저하가 아니고요? 네, 성욕구의 저하가 제일 흔합니다. 젊은 층 연령대에서는 한 3%에서 0.3%로 아주 희박해요. 그런데 나이가 40살 이렇게 넘어가는 그 나이 때는 실제로 임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명 드시면 한 2~3명 정도는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뭐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야동 열심히 보라 그럽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성욕구의 저하입니다. 욕구의 저하. 그러니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성욕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뭔가 식욕이나 뭐 이런 전체적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욕만 성욕구만 저하가 옵니다. 그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거는 명확하게 기전적으로 모릅니다. 왜 그런 부작용으로 이어진지 모른다고요? 예,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욕구가 저하가 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능도 따라서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할 마음이 없는 학생인데 네. 학원 가도 공부 안 하겠죠. 예. 성적 떨어지겠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저하되면 기능이 따라서 부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약을 뭐 하루 이틀 안 먹고 그러면 욕구가 다시 살아납니까? 만약에 이게 좀 내하고 잘 안 맞아서 예. 나는 약 이제 그만 먹을래. 단약을 하시면 한 14일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체내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요. 생겼던 부작용들은 100%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 유전
탈모에 먹을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완경되신 다음에 생리가 끝난 다음에는 남자가 먹는 약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못 먹거든요. 임신 문제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여성 탈모 환자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충격적인데요.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미녹시딜입니다. 화학 성분명 미녹시딜이고요. 바르는 용제가 있고 먹는 알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원래는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을 낮추는 목적으로 복용하던 약인데 이걸 먹은 고혈압 환자들이 잔털이 좀 생기는 걸 보고 탈모 치료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처방하고는 있습니다. 이 약은 어떤 생리적인 효과냐면은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을 좀 확장시켜줘요. 그러면 혈액이 많이 모낭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서 머리카락을 좀 굵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스프레이식으로 두피에 바르는 게 있고 네. 하루 한 알씩 먹는 약이 있어요. 출산 후에 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다. 네. 그럴 때 이제 미녹시딜을 먹으면 좀 효과를 볼 수는 조금 있군요. 효과 볼 수 있어요. 어, 원형 탈모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예. 그 유전 탈모,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유전 탈모,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산후 탈모라든가 뭐 항암 치료 후의 탈모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약도 역시 부작용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이게 콧수염 잘 나고요. 손가락, 발가락 털이 좀 늘어나요. 저희 처제 처방해 봤더니 요 손에 털이 많이 나더라고요. 남 눈에 막 띌 정도로요? 근데 본인은 좋아해요. 왜냐면 이것도 좀 개선이 되니까. 네. 약을 처방해 주는 것과 그다음에 모발 이식을 권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유전 탈모의 원칙적인 치료는 그 먹는 약입니다. 그거밖에는 없고요. 수술은 치료라기보다는 미용적인 시술입니다. 미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빠져버린 거, 네. 그거를 복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쌍꺼풀이나 코 높이는 것처럼 미용적인 수술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또는 태어날 때부터 탈모는 아닌데 원래 이마가 높거나 여성분인데 남자처럼 이마가 각진 이마 있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럼 머리띠를 한다거나 이렇게 묶고 다니거나 하는 게 좀 곤란하시죠. 그런 분들도 이제 모발 이식을 해서 예쁜 헤어라인을 다시 재건해 드리는 거죠. 근데 모발 이식은 치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모발 이식은 그냥 미용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헤어스타일 할 때 너무 이게 힘들고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모발 이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발 이식이 일반적인 다른 수술에 비해서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시술 아니고 시술입니다. 수술 아니에요? 시술. 아 그래요? 네. 모발 이식은 부분 마취로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시술 받는 것이고요. 예. 모낭을 빼다가 옮겨 심는 거거든요. 이 단순한 작업을 뭐 1000번, 2000번 계속 반복해서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길어져서 이게 뭐 엄청나게 힘든 수술이고 아프지 않냐 생각하시는데 수술 중에는 무통이고요. 같은 동작을 계속 뺐다 넣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복불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그냥 오랜 시간 깨어 있는 채 있는 게 힘든 거지 아프지는 않다. 네, 그래서 뭐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들려드리고 뭐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간식도 드리고 그럽니다. 얼마입니까? 비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뭐 싼 병원 있고 비싼 병원 있고 그런데 네. 보통 한 올당 3,000원 보시면 됩니다. 한 올당 3,000원이요? 네, 한 모에 3,000원. 소중히 간직하세요. 최소 어느 정도를 해야지 이게 시술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은 남자분들은 예. 제일 많이 하시는 게 3,000모 시술이 제일 중간값이고요. 네. 여성분들은 한 2,500모, 2,000모 정도가 중간값입니다. 3,000원 곱하기 3,000원. 네. 그러면 한 900만 원 정도. 근데 미용 시술이기 때문에 부가세 10% 별도 있습니다. 비싸네요. 만족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뒤통수에 있는 모낭을 뿌리를 예. 두피 속에 있는 걸 캐내 가지고 심고 싶은데 바늘로 쏙 넣어주면 끝입니다. 모낭을 이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있는 거를 앞에 쪽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네, 뒤에는 많으니까요. 원래 뒤에가 더 많아요? 네, 사람은 뒤통수에 있는 머리카락이 제일 굵고요. 개수도 제일 많고요. 수명도 제일 길고요. 유전자의 공격으로부터도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뽑아서 옮겨 심으면 거의 오랫동안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머리가 하나도 없으면 그럼 못 하는 거네요? 네, 뒷머리 없으면 못합니다. 뭐라도 있어야, 옮길 게 있어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보통 사모님들 같이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내 거 주겠다? 이거 좀 해달라. 아, 이렇게 옮겨달라? 안 네. 돼요? 안 돼요. 자기 것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콩팥이식 이런 것처럼 이게 예. 다 이렇게 이제 맞아야 돼가지고 자기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껴 쓰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 하신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냥 머리카락 아니고 약간 인공 머리카락을 심는 기술은 아직은 있습니다. 안 돼요? 옛날에 있었어요. 실리콘 헤어를 해가지고 우리 인체에 좀 면역 반응이 적은 화학물질을 만든 실 같은 거죠. 그거를 잘라가지고 두피에다가 구멍을 뚫고 생체에 쓸 수 있는 그 접착제가 있어요. 본드가 있어요. 네. 그걸 찍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시술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게 넣으면 이게 자라지 않죠. 예. 이거는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인체 적합 물질 실리콘이라 하여도 어느 정도의 거부 반응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몇 달이 지나면 이게 다시 빠져요. 그리고 두피는 좀 흉조직으로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 그래서 없어진 거네요. 옛날에는 하다가. 예, 그렇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제 모발 이식을 딱 받았어요. 언제부터 안정적인 내 머리가 되는 거죠? 3, 4일 정도 지나면 네. 뭐 보통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뭐 모든 생활을 다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모낭이 바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낭을 옮겨 심어주는 거랬잖아요. 이 모낭이 이게 예민해요. 그래서 옮겨 심으면 얘가 처음엔 겨울잠을 자요. 잠깐 쉬었다가 한 1년 정도 뒤에 깨어나서 머리카락을 합성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 뒤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30년 만에 탈모 신약이 등장했다. 저도 봤습니다. 예, 이탈리아 제약사가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네. 또 바르는 탈모약이에요? 탈모인들에게 좀 기대할 만한 소식입니까? 이런 뉴스들이 사실은 자주 나와가지고 예. 저희는 뭐 입증될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워낙 많습니다, 이런 약들이. 근데 요거는 조금 저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언제 우리나라는 처방이 될까 이런 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네. 그거를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신약이 나와서 출시되고 실제로 환자들이 사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상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백인 다르고 흑인 다르고 황인종 다르고요. 연령대마다 다르고 이것이 한 대 지나서 10년 이상 사용됐을 때 출산이나 자녀에게 어떻게도 내려갈 수 있는지까지 전부 다 테스트를 해야 돼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탈모 환자들은 사실 부작용 크게 없이 바르면은 머리카락이 나는 이런 약 언제 나오나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예, 탈모 치료제의 어떤 건강보험 들었습니다. 예, 적용을 검토해봐라 이런 네. 얘기를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드디어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뭐 저희 업계에서는 뭐 좀 불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불필요해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의료보험 제정 자체가 뭐 제가 걱정할 분야는 참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의료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재정이 많이 지금 열악합니다. 탈모보다는 뭐 중환자 생겼을 때 우리가 뭐 뇌종양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정말로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야 되는 질환이 생겼을 때 그쪽의 재원이 더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면서 한 얘기가 탈모가 생존의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원장님 정말 수많은 이 탈모 환자들을 만나고 계신데 원장님 느끼시기에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는 맞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탈모가 심하면 정신적인 우울증이 좀 심하게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치료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한 달 복용분이 한 3만 원 정도 하면 다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3만 원 없어서 치료 못하는 탈모인은 없거든요. 아, 내가 유전 탈모가 있다 해서 약을 먹어도 한 달에 3만 원 정도 3만 원이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굳이 귀한 의료보험 재정을 이런 데 쓸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